안녕하세요. 돈되는 부동산의 김현중입니다. 박일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많은 편견을 가지고 계신 빌라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회가 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빌라 투자에 대한 선입견들을 아직도 많이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아직까지도 빌라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빌라는 애물단지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빌라에 따라 틀리겠죠. 그렇죠. 빌라 중에서도 정말 재개발을 통해서는 황금이 될 수 있는 빌라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물단지의 빌라를 찾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황금이 될 수 있는 빌라를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정말 인생의 역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라는 투자하면 손해다라는 고정관념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재개발이 없었던 때고요. 빌라를 사는 순간 가격이 하락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상황이 180도 바뀌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2002년도부터 이명박 전 시장이죠. 그때 강북을 중심으로 해서 뉴타운 사업들을 발표를 하고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뉴타운 바람이 한 3, 4년 정도 불었고요. 강남, 거여, 마천, 뉴타운뿐만 아니고요. 뭐 용산, 성수동, 마포 할 거 없이 정말 목동까지 해서 재개발, 뉴타운 지역 얘기가 나오는 지역은 실투금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1년 안에 뭐 3배에서 4배까지도 오르는 폭등 장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에 들어서 가격이 급락을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재개발 진행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함에 따라서 재개발 진행 자체가 거의 안 됐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전까지는 재개발 이슈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빌라 사면 무조건 손해다,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런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서 빌라의 재평가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7년도, 2008, 9년도에 금융위기부터 한 또 5, 6년 정도는 재개발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렇죠. 재개발 진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고요. 신규로 진행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빌라 시장 또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2019년도부터 해서 코로나 금융위기, 또 유동성 장세, 또 문재인 정부 시대 들어서는 아파트 규제를 엄청나게 심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로 해서 빌라 시장, 특히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들, 입지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라 시장의 상승과 하락,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 또한 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은 상황이 있었고요. 지금도 입지가 좋은 지역, 특히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자, 매매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매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재개발에 대한 투자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재개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데요. 신규로 해서 투자를 하신 분이 많나요? 아니면 투자를 해서 또 재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전체적으로 많으시지만 재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편이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으신 분들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신규로 해서 이제 본인이나 아니면 아들, 딸을 위해서 투자를 하신 분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었던 분들은 이 빌라 또 재개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면서 지금도 수익을 얻고 계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재개발을 투자 안 했던 분들,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생각 안 했던 분들이 오히려 고정관념을 가지시고 좀 시장을 외면하시고 하시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그 빌라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깨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빌라 투자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지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빌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가신 분들의 두 가지 타입인데, 첫 번째는 남의 말만 듣고 빌라 사면 안 된다, 빌라 사면 가격 떨어진다, 절대 투자하면 안 돼라는 고정관념. 또 한 부류는 빌라 투자를 하셨는데 정말 투자를 잘 못하셔서 뭐 재개발되는 지역도 아니고 또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도 아닌 애매한 지역에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이거나 매매가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빌라 투자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신 분들, 앞으로 내실 분들은 마용성광 지역에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을 굉장히 크게 보고 계신데요. 마포 같은 경우는 아이언 뉴타운, 대장주가 어디죠? RF가 있겠죠. 그렇죠. 모르시는 분이 없죠. 네. 아이언 뉴타운의 대장주는 마레프인데요. 마레프 20억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포 같은 경우 재개발을 추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입주와 큰 수익을 얻어가고 계신 지역이고요. 추가적으로 입주했던 그런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도 20억대가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 지역 굉장히 재개발 지역, 투자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수익을 많이 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용산은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한남 뉴타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입주까지는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큰 수익.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금호 옥수동 같은 경우는 입주를 그렇죠. 거의 하고 있고 또 거의 대부분 지역들이 선정이 돼 있는 지역이고요. 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도 최근 3, 4년 동안 가장 활발하게 또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 경험을 통한 수익, 그리고 입지로 봤을 때는 마용성 광 지역이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고, 마용성 광 지역에 투자를 하였던 분들이 이런 재개발 빌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추가적인 투자를 계획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라에서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입지가 좋은 지역의 아파트는 재산 가치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산 가치 상승 차원에서 수익률, 그러니까 실투금 대비해서 수익률 면에서는 재개발을 따라올 수 있는 종목은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큰 시세 차익, 최소한 300~400%에서 거의 성수와 한남 같은 경우 1000% 이상의 수익을 얻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빌라는 안 돼,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아파트야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실 때가 된 것 같고요. 서울 신축 아파트, 최상급지 신축 아파트의 시소가치는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빌라의 투자의 핵심은 과장님 뭘까요? 재개발이 되냐 안 되냐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이 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할까요? 입지도 꼽을 수 그렇죠. 있겠죠. 입지는 바로 사업성을 뜻하는 거죠. 예. 그리고 최고가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희소가치가 있어야겠죠. 희소가치. 최고가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과장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희소가치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강변 중심으로 해서 희소가치, 한강뷰의 희소가치로 인해서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빌라는 지금 상태보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핵심이라고 그렇습니다. 보는 거죠. 그렇다면 재개발 빌라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조금 투자해야 될지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계시는데요. 재개발 또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 대표님 어떻게 될까로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개발 지정지역, 확정지역, 뉴타운 재개발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본인이 투자하시거나 갈아타기 용도로 투자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확정 지역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실입주를 보시고 투자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확정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 진행의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면에 투자 금액은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입지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최소 7, 8억에서 10억이 넘는 실투자 금액이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쉽게 투자를 하시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신축 아파트를 꼭 받아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시세를 볼 게 아니고요. 아파트 입주까지 바라보시고 재개발 확정지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신축 아파트 입주까지 바라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정지역 같은 경우는 본인 또는 갈아타기 용도로서 입주 때까지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재개발 예정지 투자를 좀 꼽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재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투자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재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는 본인의 투자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70% 이상은 이제 아드님이나 따님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죠. 네네. 네. 그래서 재개발 예정지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당연히 입주도 생각하시지만 일단은 투자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아무래도 재개발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투금을 좀 낮춰서 투자에 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소액 투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급적 역세권, 그리고 구축보다는 썩빌보다는 신축이나 준신축 중심으로 투자를 하셔서 이제 그 보유하실 때 그런 보유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또 개발 호재가 또 받쳐주는 지역이어야겠죠. 그래야 나중에 황금성 파실 때 쉽게 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자금과 리스크 관리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과 집중이 되겠죠, 또. 네, 맞습니다. 아무 지역이나 하실 건 아니고요. 지정 지역과 예정지를 잘 판단하셔서 선택 또는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정성을 좀 추가하고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고 실입주까지 바라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확정 지역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자금 여력이 있지만 분산 투자 또는 아들, 딸을 위해서 투자를 하셔야겠다라고 하시면 예정지 중심으로 해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입지와 재개발 요 두 가지 면을 봤을 때 입지는 아무래도 안정성이 좀 강조가 되는 거고요. 재개발은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투자 금액, 내가 뭐 1억대를 투자할지 2억대, 3억대를 투자할지, 그리고 성향, 내 안정적인지 좀 공적적인지,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아드님 따님을 위해 투자할 건지, 이런 투자 목적에 맞는 투자를 하신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따님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최고의 선물은 바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과장님 주변에 젊으시잖아요. 30대 초반이신데 주변에 친구분들이나 서울의 주택 마련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거의 뭐 70-80% 이상은 포기하고 계시고요.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재개발 소액 투자를 조금 눈여겨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과장님도 나름대로 또 공인중개사 하시고 네네네.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볼까요? 젊으신 분들은? 사실 그 저희 같은 2030 세대들은 투자금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소액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현실적으로. 네. 그렇다고 뭐 지금부터 증여를 받아갖고 뭐 투자금을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결국엔 최상급지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초기 지역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좀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인의 투자금과 이제 목적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돈 되는 빌라는 어떤 빌라들이 있을까요? 예, 돈 되는 빌라 이렇게 투자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투자할 재개발 지역, 재개발 예정지에 가장 쉽게 투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축 아파트, 주변에 신축 아파트 매매가가 높은 지역에 투자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8억, 최소한 15억 이상 돼야 되고요. 18억 이상 되면 오케이다. 별 2개, 3개를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빌라와 아파트의 매매가 차이가 크면 클수록 빌라는 아파트의 뭐죠?
대체제죠. 그렇죠.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파트를 대신할 수 있는 주거제로서 빌라를 선택하는데요.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주변 지역의 대체적인 빌라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매매가와 임대가도 동반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투자한 지역 재개발 예정지가 재개발 확정돼서 나중에 아파트로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 시세 아파트 값과 견주어서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 값 비싸면 비쌀수록 분양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프리미엄, 사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가 투자하는 지역 주변에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가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특강 시간에도 늘 말씀드리겠지만 빌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빌라, 첫 번째 빌라는 빌라로 태어나서 영원히 빌라로 끝나는 빌라가 있고요. 두 번째 빌라는 지금은 빌라지만 앞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입주권이 될 수 있는 빌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빌라는 빌라로 끝나는 빌라를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떤 빌라를 투자해야 될까요? 빌라가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 빌라를 조금 선택해야겠죠. 맞습니다. 개발 기대감이 높고요.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투자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런 지역을 손때 안 묻은 지역을 남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선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는 핵심 입지로 가야겠죠. 최상급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파트는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 내가 거주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 사시더라도 빌라 투자, 예정지 투자만큼은 최상급지 또는 상급지의 그런 핵심 입지에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거기에 따라 재개발이 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동의율도 중요하겠고요. 노후도, 네. 상가의 대형상권 유무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핵심 입지에서 노후도 조건이 맞춰지면서 상가 비율이 낮은 지역, 없으면 좋겠지만 비율이 낮은 지역 그리고 주변 지역에 재개발을 활발하게 해서 동의율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재개발은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 중에서도 재규모 대개발이 추진되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왜냐? 대규모 재개발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 이주 수요가 나오잖아. 그리고 옆 동네가 개발이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한 어느 정도 조건만 맞아지면 재개발을 하자라는 여건들,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옆집은, 옆 동네는 재개발이 돼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도 개발하자라는 개발 가능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주수요가 당연히 올라오다 보니까 매매가뿐만 아니고 임대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거기에 따른 매매가도 동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후광효과 지역 중요하겠죠. 후광효과 뭐죠? 개발 이슈가 큰 곳이겠죠. 맞죠. 어떤 큰 개발이 재개발이 되든 아니면 업무타운이 되면 바로 주변 지역에 주택의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개발 이슈가 큰 지역에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거기다가 중요한 건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면 더욱 좋겠죠. 그런 아파트 바로 뒷동네 아니면 옆동네 맞은편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따라서 향후에 예를 들면 국제업무단지 개발이 되면 주변 지역 얼마나 비싸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제업무단지 바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서부 이천동이나 원효로 3사가 지역 또 민족공원 개발이 진행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 한남 뉴타운 그리고 이태원 라인 될 수 있겠고요. 성수동 또 개발이 되면 가장 큰 또 수혜를 얻을 수 있는 후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자양 4동과 자양 2동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광효과 지역을 노리고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희소가치가 중요하겠죠. 최고가 아파트의 기준은 바로 희소가치입니다. 그렇죠? 희소가치의 가장 큰 조건은? 한강변과 공원뷰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한강뷰. 최고의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지역. 지금 최고가 아파트 한강뷰에 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는 공원뷰가 나올 수 있는 지역도 희소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
투자 타이밍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남들이 외면할 때 저점 매수하시고요. 가격이 급등을 할 때 추격 매수하지 않으시고 저점 매수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투자 타이밍에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빌라 투자의 핵심 사항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지인 투자법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타이밍, 언제 투자하느냐, 그리고 어디에 투자하느냐, 남들과 반대로, 남들과 먼저 투자하는 천지인 투자법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빌라 투자는 재개발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남보다 먼저 선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입지는 좋은 곳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아질 곳에 투자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통 호재가 있으면서 업무타운과 환경 인프라가 좋아지는 지역, 바로 어디냐? 용한역입니다. 재개발의 대장인 용산과 한강변이죠. 마포, 용산, 성동구, 광진구 지역, 그리고 2호선 라인의 역세권 중심이 앞으로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절세 및 보유 전략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빌라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규제 완화 정책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워낙 아시다시피 빌라의 공급량이 서울에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빌라 공급을 많이 유인책을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혜택이나 무주택 청약 혜택이나 소형주택 제외 혜택 등 정말 많은 혜택들을 주시고 있고, 그런 혜택들을 받으면서 많이 또 투자를 하고 계시죠. 네, 거의 대부분 분들이 그런 정책적인 혜택을 활용하시면서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네.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투자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는 그런 종목이 아니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여러 채를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요.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앞으로 개발이 돼서 최고의 최상급지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입주까지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불확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크게 얻는 투자 방법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리스크 관리를 하는 투자, 즉 소액 투자, 대출을 가급적 활용하지 마시고 내가 보유한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황금성, 팔고 싶을 때 언제든 팔 수 있는지, 그리고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남보다 먼저 정말 선점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님과 빌라 선입견이라는 내용으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지금도 서울 곳곳에는 아직 제대로 조명되지 않는 재개발 예정지, 그리고 그 안에는 숨겨진 기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투자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투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 되는 부동산의 김현중, 발권입니다. 감사합니다.